앱.js에서 만드는 거를 지금 index.js에서 여기에다가 마치 이거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또 편하냐면 함수라고 보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다 함수거든요. 스크립트잖아. 저 함수를 여기서 쓴다. 네, 그래서 그 함수의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앱.js에 가볼까요? 다른 부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앱.js 한번 가볼게요. 어디가요? 원래 지금 그냥 이거 오픈했을 때 네. 앱 슬래시 있는 거 있잖아요. 스페이스 이거 스페이스 아, 여기요? 네, 공백이 뭐 수백 개 있어서 상관없어요.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다양한 속성이나 그런 것들 넣을 칸이거든요. 네. 붙어 있어도 되고 떠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index.js에서 불러오는 앱.js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이 페이지에 지금 컴포넌트의 기본이 다 녹아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앱.js. 앱.js에 가보면 여기에 지금 함수죠. 지금 보시면 앱.js에서 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지금 이 방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맨 만들었던 거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방식을 안 쓸 거예요. 그 방식을 안 쓰고 얘를 조금 바꿔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얘와 연결되어 있는 건,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건 또 앱 CSS예요. 그래서 앱 CSS에서 우리가 요소들, 스타일을 바꿔주면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잠깐 봐야 되겠네요. 앱 CSS 가볼게요. 앱 CSS에 가보면 지금 클래스명 앱에 있는 모든 내용들, 클래스명 앱이, 잠깐만, 앱.js 좀 다시 볼게요. 앱.js를 보면 모든 요소들이 여기 div 안에 클래스 이렇게 쓰면 에러입니다. 구현은 돼요. 구현은 되는데 얘가 혹시 클래스 네임을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클래스 네임이라고 반드시 써줘야 돼요. 확인됐습니까? 네, 스타일만 바꿔보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left라고 바꿔볼게요. left라고 바꾸고 저 서버가 간혹 실시간으로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잠깐만. 클래스명 앱이 저장하고 이거 왜 안 바뀌냐? 아직 안 바뀌었네요. 자, 좀 전에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Create React 앱을 통해서 간단한 샘플 앱을 만들어 보고 얘가 연결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CSS를 살짝 수정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윗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클래스명 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화면, 여기 이 구현된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검사 좀 한번 해볼게요. 검사해서 클래스명 앱이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명 앱에다가 아까 우리가 텍스트라인 레프트 앞서 작성한 CSS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거 안에서 또 누군가 스타일을 바꾸고 있었나 보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앱 헤더에서 플렉스를 썼었네요. 플렉스를 쓰고 justify content center 해서 가운데 있는 모양새였네. 요게 left로 플렉스 start로 바뀌면 그럼 되겠네. start 해서 위쪽으로 이걸 돌렸구나. 컬럼으로 해서 돌려놨군요. 그러면 이게 가로가 아니라 뭐를 봐야 됩니까? 지금 얘 세상이 왼쪽으로 돌았잖아요. 여기에서 align left를 flex start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만약에 바꾸고 싶었다면. 그래서 앱 헤더에 가서 이런 식으로 align items 일단은 그래도 바뀌는 건 눈으로 한번 보고 옵시다. 앱 헤더에 가볼게요. 앱 CSS에서 앱 헤더에 align 아이템을 flex start로 바꿔봤어요. 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컬럼으로 요게 세로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라인이 이제 가로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CSS를 바꾸려면 지금처럼 앱.js와 연결되어 있는 CSS에서 바꾸고 보면 된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디자인을 보고 구현한 최종본이라고 한다면 얘를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하는 명령어 파워쉘에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터미널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실행하는 건 여기에서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기 상단 메뉴에 터미널을 통해서 뉴 터미널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백틱 찾았어요? 네. 얀 빌드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얀의 빌드. 리액트 폴더 안에서 이 명령을 치는 거잖아요. 여기 열려있는 파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터미널 여셨습니까? 네, 엔터 해볼게요. npm build 해도 됩니다. 네, 빌드가 되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오면 빌드가 된 거예요. 얘는 끝에 뭐 서버를 추가하고 다시 서버를 실행하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서브라는 서버를 열리고 이렇게 입력했는데 npm build 타입 오타 있는지 확인하세요. 터미널이 안 열린다고요? 터미널이 컨트롤 시프트 백틱 또는 여기에 터미널, 뉴 터미널 해서 열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안 되면 앞서 여기 파워쉘 있지 않습니까? 파워쉘에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마지막에 여기 우리가 앞서 명령어 입력하고 마지막에 얀빌드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명령어를 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컨트롤 C 해서 이 프롬프트로 나와 주시고요. 만약에 파워쉘로 하신다면 컨트롤 플러스 C 하면 다시 여기 프롬프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명령어 또는 얀 빌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npm 같은 경우에는 npm build가 아니라 npm run build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npm으로 빌드를 하시는 경우에는 npm run build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앞서 없었던 어느 폴더가 생기는 거냐면 여기 올라가 보시면 빌드 폴더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빌드 폴더 안에 이게 이제 웹서버에 올릴 최종 파일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을 해봤지만 얘를 그냥 올리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index html에 빌드 안에 index html 찾으셨습니까? 빌드 안에 index html 봐주세요. 빌드 안에 index html 저는 alt z 해서 보고 있고요. 여기에 경로 있잖아요. 경로가 그냥 이렇게 슬래시로 돼 있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큰 따옴표하고 슬래시 얘를 뭐로 바꿔요? 점 슬래시로 이렇게 바꿔주고 저장하고 호스팅에 올리면 작동합니다. 네, hrefd에 또는 그거 말고도 뭐 이미지의 소스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H 컨트롤 H가 바꾸기예요. 리플레이스 컨트롤 H 해서 여기에다가 기존의 큰 따옴표 슬래시를 큰 따옴표 점 슬래시로 모두 바꾸기 하시면 문제없이 수정이 뒤에도 있네? 잠깐만요. 앞에 이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도 포함이 되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앞에 이퀄 있고 이퀄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바꿔주시면 그러고 이제 어디에 있는 걸 빌드 안에 있는 걸 통째로 여러분 호스팅에 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바꿀 거는 페브 아이콘 바꾸면 여러분 걸로 페브 아이콘 바꿔주시면 되겠죠? 로고는 당연히 안 쓰는 거는 다 버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리액트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클래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클래스 방식의 문법 좀 잠깐 보고 올게요. 빌드는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 보고요. 리액트 JS 사이트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을 좀 볼 겁니다. 주요 개념에서 오른쪽에 주요 개념에서 컴포넌트 좀 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문서, 주요 개념, 컴포넌트 보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만든 거고요. 그거를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ES6의 클래스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맨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행맨은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만들 이 리액트 베이직 앱은 아래 방식을 쓸 거예요. 이렇게 교재도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두 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문법의 차이점만 있을 뿐 구현되는 거에 차이는 일절 없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뭐가 이제 헷갈리냐면 컴포넌트에서 속성을 받아와서 출력하는 방법이 기존에 props라고 넘어왔으면 props의 name에서 받아오는데 얘가 props의 name 앞에 반드시 this가 붙어야 돼요. 이 this는 이 클래스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 문법 요걸 쓸 거예요. 자, 그럼 저걸 외워야 되냐? 예, 외우실 필요 없고 도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빠르게 만드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면 요거 이게 아주 기본 코드이기 때문에 얘를 짠 해서 생성을 해줘요. 컴포넌트 익스텐션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와주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익스텐션 가볼게요. 왼쪽 하단에 매니지 확장 찾으셨습니까? 한글로 돼 있으면 확장이라고 넣을 거고 익스텐션 오셨습니까? 요거 설치되어 있어야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검색을 뭐로 해주시냐면 React Native만 해도 나올 것 같은데요. React Native라고 해볼게요. React Native. 그럼 맨 위에 여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DSZ 어쩌고 찾으셨습니까? 앞에 ES6라고 되어 있어요. React Native라고 검색을 해봤고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얘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인스톨 할게요. 여기 클릭해도 되고 여기 클릭해도 되고 인스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쓰는 것들 우리가 뭘 쓰려고 하는지 얘가 가이드를 참 잘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app.js에 가볼게요. 닫고 app.js에 가주세요. 컨트롤 B 왼쪽에 사이드바는 잠깐 닫겠습니다. 자, app.js 보고 계신가요? app.js의 모든 코드를 지우겠습니다.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단축키 R, C, C 리액트의 create 컴포넌트예요. 네, 아니지. 리액트의 클래스 컴포넌트예요. 자, RCC라고 하고 탭. 네,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지금 앱에서. 자, 왜 앱이냐면 우리가 app.js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 이름이 그대로 자동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파일을 만들고 RCC라고 하기만 하면 여기에 이 이름을 반영해서 컴포넌트 요거 출력하려고 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얘가 한꺼번에 두 개를 해주고 있어요. 한꺼번에 뭘 두 개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면 반드시 이 컴포넌트를 외부에서 쓸 수 있게끔 얘를 뭘 해줘야 되냐면 엑스포트 외부에 출력할 수 있게끔 추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얘는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동시에 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두 개로 분리를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export default를 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앞에 export default하고 app이라고 했어요. 두 줄로 작성하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클래스 앱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예, 클래스 앱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컴포넌트의 기능을 확장해서 클래스라는 녀석으로 만든 거고요. 여러분은 얘를 그냥 클래스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걸 통째로 컴포넌트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컴포넌트 앱인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얘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걸 렌더. 아까 렌더가 뭐라고 했죠? HTML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렌더해서 얘가 함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사이트 아까 얘를 보면 우리가 기존의 행맨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얘는 return 이 함수 지금 딱 모양새가 함수잖아요. 펑션하고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펑션하고 welcome이라는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얘가 하는 일은 이렇게 h1 해서 태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죠? 함수 입력 여기에 이름이 들어오면 그 이름으로 해서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h1 hello 인사하는 저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게 펑션 welcome이라는 함수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똑같이 클래스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문법을 쓴 겁니다. 지금 보시면 클래스하고 웰컴하고 클래스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엑스포트가 없어요. 엑스포트를 밑에 해줬을까? 밑에는 엑스포트 이 페이지엔 엑스포트가 없네요. 그래서 얘가 외부에서 출력이 되려면 외부에서 이 app.js라는 게 난 여기도 필요해 저기도 필요해 라고 할 때 얘한테 일을 시키려면 이 녀석이 외부에서 쓸 수 있도록 엑스포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좀 전에 이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자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식 분리해서 한다면 이렇게 하고 요 녀석을 여기에서 이 이름을 외부에 쓸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주석 여기에서 한꺼번에 만듦과 동시에 출력할 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거를 좀 전에 싹 지우고 다시 한번 RCC라고 했을 때 얘가 React Class Component라는 저 MS의 abbreviation이 작동을 해서 땡 해서 한꺼번에 빠르게 만들어준다. RCC라고 입력만 하면 만들 때 엑스포트를 안 했으면 여기 뒤에다가 엑스포트해서 디폴트 해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디폴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얘를 불러올 때 여기 이제 디폴트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를 이 app.js라는 컴포넌트한테 일을 시키는 건 누구죠 지금? app.js한테 일을 시켜서 여기에 결과물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얘한테 일을 시키는 부모는 누굴까요? 이 app 컴포넌트가 아까 어디 써 있었죠? 인덱스 뭐? 아니에요. 인덱스 HTML 아니고 인덱스 JS였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 source 폴더 안에 아까 index.js에서 여기에다가 HTML을 생성할 건데 HTML 태그를 생성해 주는 걸 누구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이 컴포넌트한테 의뢰를 한 거라고. 저 컴포넌트가 할 일을 여기에서 우리가 실행을 한 거죠. 이 실행 결과가 여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아까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app.js는 걔를 출력해 주는 거죠. 얘가 해주는 역할은 이렇게 div 안에다가 내용을 출력해 준다. 한번 여기 써볼게요. 다시 h2 hello react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폴트로 가져오면 디폴트로 출력을 해주면 불러오는 얘를 받아서 이 컴포넌트가 할 일을 출력할 부분에서는 어떻게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디폴트로 불러오지 않고 디폴트를 이렇게 빼버리고 가져오려면 여기에서 반드시 얘가 이렇게 앞뒤로 중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중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변수명이에요. 변수명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게 n명이죠. n명이 여기 나오게.
디폴트로 출력을 안 하면 반드시 이 녀석을 앞뒤 중괄호로 감싸고 불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번거로우니까 얘를 안 쓴 겁니다. 얘가 뭐라고요? 디폴트로 불러오지 않았을 때, 디폴트 없이 출력한 컴포넌트를 가져올 때, 로드 할 때, 저 컴포넌트를 여기에서 쓰겠다라는, 여기 엑스포트 디폴트를 뺐어요. 네, 디폴트를 뺐을 때 됐나요? 근데 디폴트가 있으면 어떻게 불러올 수 있다고요? 그냥 이름만 써주면 돼요. 얘를 주석 처리하고 그냥 이름만. 자, 여기서도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굉장히 똑똑해요. 왜 똑똑하냐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앱.js를 만들었거든요. 앱.js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임포트 해볼게요. 임포트해서 앱이라고 해보면 탭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임포트하고 앱이라고 하면 뒤에까지 안 써도 돼요. 안 쓰고 키보드에 탭을 누르면 다시 P하고 키보드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탭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P까지 쓴 다음에 탭 하면 자동으로 이 이름의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코드를 얘가 뒤에 완성해 줍니다. 우리가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밑에. 그때 탭. 아까 이 익스텐션 RCC에서는 아까 코드 생성됐어요? 앱.js 저장 안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 익스포트가 돼 있어야 돼요. 앱.js의 익스포트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디폴트 있습니다. 디폴트 있어요? 앱.js에서 디폴트가 있어야 앞뒤로 중괄호 없이 불러오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아마 완성이 안 됐을 거예요. 변동될 수 있죠. 만약에 이 이름이 이 앱.js라는 게 뭐 다른 이름이면 여기다가 아무거나 바꿔도 되죠. 이름만 맞으면 돼요. 이 이름하고 이 이름만 맡기만 하면 됩니다. 얘도 건들 필요 없어요. 얘들은 그냥 생성된 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가 사실 없어도 작동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워볼게요. 이렇게 해도 콤만 있어야 돼요. 네, 이 앞에 있는 게 코드고 이것도 함수예요. 렌더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인수가 2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수가 하나가 앞에 있는 게 태그를 작성하는 거고 뒤에가 그 태그를 만들 위치거든. 그래서 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트릭이라는 거를 지워봤고요. 네, 그래도 저장 안 된 게 있었네요. 서버를 다시 컴온. 일단 다시 뒤로 돌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서버가 지금 살짝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면 다시금 명령어를 knew start에서 서버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가끔 저렇게 얘가 서버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버를 다시 실행해 주시면 이상 없이 나올 걸로. 네, Hello React에서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Hello React라는 거 아까 우리가 어디에 적었죠? 좀 전에 우리가 RCC 해서 기본 컴포넌트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입력했어요. 화면처럼 확인하고 브라우저에서 터미널에서 다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또는 npm run start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npm start가 먹나? 해봐 주십시오. 실행되나요? 네, npm start 안 먹으면 npm run start. 얀이 되시는 분은 얀 star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컴포넌트가 작동하는 방식을 얘가 리액트 크리에이트 앱을 통해서 만들어진 앱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익스텐션도 설치를 해서 이제 컴포넌트를 만드는 건 고민할 필요 없이 RCC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들 아까 완료 본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